오늘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장의 급락, 솔직히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네이버, 일부 제약바이오, 여기 이제 기판주들까지 저는 생각이 나는데 내일 시장에서 조금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볼 만한 테마와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선별해 보겠습니다. 내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저도 이 정도로 빠지나 싶을 정도로 놀라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그래도 바이오가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과매도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건 역시나 바이오 쪽이 좀 빠르게 살아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상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하락이 만들어짐에도 코스피는 4,000을 유지했고요. 코스닥은 900을 유지했고 10만 전자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고객혜택금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바닥을 한 번 더 확인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조정을 주는 게 한 3거래일 정도 2%가량 하락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늘 한 번에 시원하게 빼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하는 게 확실히 한 번 털고 나서 빠르게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많이 놀라시긴 하셨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오랜 기간 조정을 받는 것보다 한 번 시원하게 털고 바로 회복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바이오는 살아남았다, 강하게 버텼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김민성 매니저도 바이오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오스코텍, 한미약품이 있는데 두 종목 리뷰를 해볼까요? 네, 오스코텍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게 되면은 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목표가를 도달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이제 목표가 도달하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혹시라도 지금에 대한 세론 때문에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까 봐 그럼에도 시장이 많이 밀렸는데 아래꼬리를 달면서 추세가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고 시장이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세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앞전에 있었던 고점은 충분히 돌파하면서 2차 목표까지 달성할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미약품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 두 종목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내일장을 준비해 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볼까요? 네,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그만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바겐셀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이 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조정, 시장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해당되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겐세일 중에서도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테마가 첫 번째로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팔기는 했지만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호황 그리고 슈퍼사이클 변한 건 없다라는 코멘트도 오늘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이슈 체크를 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큰 사이클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도 버틴 거 보니까 네. 저는 동학개미 연동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AMD에 대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AI 반도체 과열이 부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검은 수요일이다. 코스피가 6% 하락을 하다 보니까 AI 버블론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의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2년 내내 계속해서 AI 버블론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세론이 만들어질 때마다 사실상 기회였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변함없이 이 사이클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하락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제로 저희 방송을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반도체를 이제 집중 분석해 보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AI 기반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수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빼놓지 않고 반도체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AI 산업이 앞으로 2, 3년 뒤에 끝날 것이냐 이걸 생각했을 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10년, 20년 더 많은 사이클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단발성 이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모멘텀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 뒤늦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클라우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GPU를 더 많이 살 수가 있고 그럼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기업들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버블론은 다시 한 번 더 깨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외신 기사를 보더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많이 올라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게 오늘도 시장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뭘 단점으로 체크해야 될까요? 네, 오늘 단점이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이 워낙 쏠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세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론에 대한 가속화, 출현 리스크가 워낙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반도체 사이클에서 지금의 가장 커다란 단점이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 오늘도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밀립니다. 그래서 세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잘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반도체가 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세론이 조금 깊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단점이니까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꼭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죠? 네,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다가 세론 주의하자 말씀드리고 처음 가져오는 테마인데 오늘의 두 번째 테마로는 배터리 테마 한번 다시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로 변심한 줄 알았는데 다시 사랑의 배터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이슈 볼까요? 네, 바이오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이제 배터리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사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 이슈를 보게 되면은 배터리 결함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순위가 하락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세론이 미국 증시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차 전지가 세론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울산과학기술원이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2.8배 늘리는 반고체 전해질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만들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은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반도체의 끝판왕은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전고체 테마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사이클이 이번에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고 지금 구간이 박인세일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끝판왕이 아니라 배터리의 끝판왕이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뭘 볼까요? 네, 일단 장점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산업 실적 바닥이라는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좀 길게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2차 전지가 수요가 다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ESS 드론, 이제는 과거에는 전기차에 대한 EV 판매량만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캐즘 현상을 자연스럽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이 사이클이 단순하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사이클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변수가 될 만한 단점은 뭐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올랐기 때문에 당장에 대한 실적이 퍼포먼스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찍히고 나서 지금 약간의 세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매물이 더 출회가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누가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속에서 누가 실적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종목 선정이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하고 종목 선별에 대한 난이도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단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테마 다 들어봤고요. 이제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네,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테마는 제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가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배터리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아닐까 싶었는데 배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종목은 뭐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언급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 배터리 사이클의 마지막 사이클로 오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한번 와야지만 제대로 끝날 수가 있다는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황산 립튠,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의 수혜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50톤 가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500톤까지 카펙스 증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황화 리튬에 대한 이제 생산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기 때문에 전고체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수급이 가장 강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현재 가격도 이미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다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라인은 전고점 라인 64,500원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돌파이면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1차 목표가는 64,500원,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46,400원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장은 마감이 됐지만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지금 바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로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바이오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에 대한 유동성을 믿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순환 사이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테마로 우리가 어떤 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겪고 있는 시장 다음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한 힌트 네이버 밴드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